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시험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마음이 무척이나 바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자, 제7회 전공 모의고사 해설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보면은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보면은 지번 보여주기에, 자, 여기서 키는 이거죠.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자, 지적, 현황, 청량, 이게 X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을 공부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해 둬야 되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죠? 개편. 이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이죠. 지적 현황 청량이 틀렸죠. 그죠?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1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잡종지 X죠. 그죠? 광천지죠. 그죠? 그럼 여기서 키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여기는 용출을 묻고 있기 때문에 광천지가 됩니다. 자, 3번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죠. 3번. 보기 기역에 가면은 지적이 축척의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자 배동도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가 틀렸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니은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미밀 경계점 좌표로 구분한다. 5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이 중요하죠. 그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대 면적의 차이가 오차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면 5죠. 주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은 3번으로 많이 만들죠. 그죠? 등록 전환될 면적하면 5,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하면 X 이렇게 내죠. 여기는 5입니다. 자, 리얼에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 도각선의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는 이를 보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죠.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늘어나요. 겨울철에는 건조하죠. 습기가 빠지면 오그라들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폭이 0.5mm 이상일 때는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미음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X죠. 그죠? 하단부. 그러니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죠. 그죠? 그래서 3번에는 기역과 미음이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4번에 보니까 보기에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일어났죠. 정답은 4번이죠. 4번. 여러분들, 지목은 5죠. 건물의 명칭은 X죠.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소유권의 지분은 X죠. 그죠? 도면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죠. 이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리얼의 도각선의 위치, 수치는 5, 그 다음에 미음의 토지 이동 사유는 X죠. 그죠?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미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보니까 지력공부 보관 및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2번에 보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도 및 임야도 이게 틀렸어요. 도면은 제외입니다. 제외.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도면이 전산화가 100%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 공부 중에 도면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면은 일어나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지적 기준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은 도면에 등록을 하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보니까 자, 합병할 수 없는 것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2번. 2번에 보면은 토지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토지에는 소유권이라는 청구권의 밑줄을 긋습니다. 가등기. 가등기가 된 부동산 합필할 수 있냐? 없죠. 그죠? 가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보니까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어났죠. 요거는 정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3번에 보면은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했을 때 이게 X죠. 그죠? 공사가 준공이죠. 준공. 작년도 31회 때 답을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냈어요. 축척 변경은 이랍니다.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에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죠. 5번. 5번에 보면은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축척 변경위원회가 X죠. 그죠? 축척 변경의 이의 신청은 지적 소관청에다 가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인데 축척 변경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죠? 10번에 보면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여러분들 4번에 보면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X죠.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공부에 토지에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되죠. 그럼 소유자에게 알릴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X가 되겠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에 가면은 지력 청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자, 보세요. 지적 기준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하는 청량 기간은 9일이다. X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량의 날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요게 하나. 두 번째는 합의를 해서 할 때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세 번째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주죠. 그게 1개에서부터 15개 이하는 4일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15개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 요 초과하는 4점이 16개, 17개, 18개, 19개 요 사이에 있죠. 이거는 하루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5일, 4일, 1일 합치면 10일이 되고 9일이 돼요. 그러면 청량 기간은 10일, 검사 기간은 9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청량 기간을 9일 이랬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청량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검사 기간이 9일입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에 가면은 지적 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네요. 지적 기준점 성과에 열람 발급을 신청하라. 지적 소관청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X죠. 여러분들 지적 기준점은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지적 기준점 이래 나오죠. 그럼 나오면은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죠.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죠.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죠.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거는 지적 기준점을 묻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 소관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에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죠. 답은 1번이죠. 1번. 자, 2번으로 가면은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하여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는 보면 여러분들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X네요. 그죠? 3번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발급이 X죠. 그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서 열람만 되죠. 발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번에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의 5개 이상일 때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작성 X죠. 그죠?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거죠. 등기관. 그 다음에 5번에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가 X죠. 해당 구에 하는 거죠. 해당 구.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그래 됐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의 설명에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죠. 그죠? 전세권자. 여러분들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죠. 그러면 갑을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을이 전세권자죠. 그죠? 그러면 전세금이 1억이다.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죠. 이때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하죠. 그럼 집주인이 의무자고 세입자가 권리자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15번에는 다 필요적 기록상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에 보면은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경우 합의라는 뜻과 밑줄을 긋습니다. 지분을 기록 X죠. 그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등기 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1번에 보면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하여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X죠.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하지만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죠. 그럼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시행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X죠. 왜? 토지 수용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은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4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자, 밑으로 긋습니다.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 여러분들,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 위에다가 을이라고 써요. 을.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봐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가등기를 해줬다면은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었죠. 그럼 을은 가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죠? 이때 가등기 할 때 갑이 의무자입니다. 을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있잖아요. 의무자.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이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 가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정한다. X죠. 여러분들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제공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랬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에 보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게 X죠. 그죠? 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은 을병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때 을하고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요. 그러면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럼 등기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따로 해도 됩니다. 이 등기와 이 등기는 전혀 별개의 등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합니다. 각하지 않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면은 다음 중 각하할 수 없는 등기는 이래놨죠. 여러분들 각하할 수 없는 등기라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 말이죠. 정답은 5번이죠. 5번. 여러분들 1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일한 신청 정보에 제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정보가 하나죠. 그죠? 두 번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 원인의 매매인데 신청서에는 종료다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5번에 보면은 4번입니다.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 확정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야만 안 해주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판결 정본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확정 증명서가 들어가야 되죠.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 각하.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에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에 보면 미등기 부동산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행정기관의 촉탁, 이게 틀렸죠. 법원의 촉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에 대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무서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4번이죠. 그죠? 4번에 보면은 매매 목록을 밑줄을 긋습니다. 첨부한 경우에는 신고 필정에 된 금액을 등기 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X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 가액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었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했죠. 그럼 여기다가 30억 이래 쓰는 게 거래 가액이죠. 이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을 하죠. 그런데 매매 목록을 첨부했다면 거래 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신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거래 가액을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니까 거래 가액은 등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용익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요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의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신청 X죠. 여러분들 지역권 등기는 2번 하죠. 성역지는 공동신청,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죠. 직권, 신청이 X죠. 그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4번이네요. 4번. 4번에 보면은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는 각하한다가 틀렸죠. 주등기로 하죠. 주등기. 만약에 우리가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은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전세금이 1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1억입니다. 이때 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들어가면 주등기를 하잖아요. 주등기. 그러니까 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볼게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그럼 1번을 보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밑줄을 긋습니다. 가처분 명령 있을 때는 공동 X죠. 그죠?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으로 신청하죠. 단독. 두 번째 갑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성낙서를 첨부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죠.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현 소유자는 병이 되어버렸죠.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죠. 그럴 때 병의 성낙서를 첨부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밑줄을 그었어요. 설정등기 청구권 가등기하여 본등기라며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밑줄을 긋습니다. 임차권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X죠. 그죠?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서가 있다. 농지취득자의 증명서가 있다. 거민이 있다. 거래 가액이 있다. 이걸 가등기 때 제출하느냐 본등기 때 제출하느냐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제출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본등기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등기 할 때 허가서를 제출하느냐? 이런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래서 가등기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24번에 구분 건물의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답은 5번이죠. 5번. 5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이 대리권인 경우에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 등기 기록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틀렸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모의고사를 풀어봤어요. 그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앞으로는 문제 위주의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출제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할 때 지문을 읽을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찾아내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걸 자꾸 쑥달 반복하는 겁니다. 마무리 잘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자 모임날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